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각 교단들의 주요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예장합도 김종영 총회장이 손현보 목사 구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심을 촉구하며 책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를 출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일제히 열립니다. 이번 선출부터 교단 헌법 개정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계속해서 논의될 예정인데요. 구티비가 각 교단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교단 정기총회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회기 동안 교단을 이끌 리더십과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각 교단 상황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충현교회에서 제110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는 임원 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개회 전부터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회 선관위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였던 동광준호회 고광석 목사가 고액의 선교비를 받았다는 문제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이에 호남 지역 노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습니다. 상대 후보인 남경기 노회 정영교 목사 역시 노회 구성 요건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선관위가 출마를 인정하면서 총회 현장에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성 안수를 둘러싼 논의도 쟁점입니다. 합동은 지난해 여성 강도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번 총회에서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이를 두고 여성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목회자 정년을 만 70세에서 73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예장통합 정기총회는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차기 총회장과 부총회장으로 여천교회 정훈 목사와 서울숲교회 권희영 목사가 각각 단독으로 입후보해 사실상 선출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주요 쟁점은 여성 리더십 확대 방안입니다. 여성 안수를 법제화한 지 30주년을 맞은 올해 여성 총대 파송 의무화와 여성 장로 할당제 도입 등 여성 리더십 확대 법안이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극우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판단을 요구하는 헌의안이 올라와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지난 2022년 총회에서 집회 참석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낸 바 있어 이번에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전망도 관측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다음 달 28일부터 사흘간 강원 고성군에서 제36회 입법의회를 개최합니다. 핵심 안건은 감독회장이 담임 목사직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정 개정안입니다. 현행 규정인 전임제에선 감독회장이 담임 목사직을 겸임할 수 없고 임기 4년을 마친 뒤 은퇴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담임 목사직 유지가 가능해지며 은퇴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밖에 목사 안수 과정을 간소화하는 개정안도 최근 장정개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번 입법의회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예장 백석 총회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 제48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김동기 신임 총회장을 비롯한 새 임원진을 확정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과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시 이달 말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교단들의 주요 쟁점 사항은 무엇인지 이어서 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5회 정기총회를 엽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직분자 정년 연장 여부입니다. 현재 70세인 직분자 정년을 73세로 연장하자는 4개 노회의 청원이 제출된 상태로 젊은 목회자가 부족해 농어촌과 중소형 교회의 경우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지는 만큼 현실적 대안을 찾는다는 구상입니다. 또 최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구속된 가운데 교회의 정치 참여와 설교의 정치 도구화를 두고 총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해 총회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첫날 열리는 임원 선거에선 현 부총회장인 남서울교회 최성은 목사가 총회장 후보로 나서며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사무총장은 모두 2명씩 입후보해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같은 기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제110회 총회를 개회합니다. 핵심 의제는 성소수자 목회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의 건으로 교단에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어 있습니다. 기장 측은 다양한 관점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연구해 합리적인 결과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지만 공식적인 기관이 정말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검증되고 절제된 그리고 합리적인 찬성과 반대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서 교회에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 또 장로 3명 이상 임직 시 여성 장로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안건과 1980년 국가폭력으로 중단된 한신대 신학과 강제 모집 중단 피해 대책 마련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룹니다. 첫날 치러질 임원 선거는 총회장 후보에 초대교회 이종화 목사가 단독 후보로 나섰고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각각 1명씩 출마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제115차 정기총회를 엽니다. 이번 총회의 주요 현안은 한국 침례신학교 인증유예 사태입니다. 침신대는 2022학년도부터 3년간 교육부 평가에서 기준에 못 미쳐 인증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 약 70억 규모의 재정 손실을 입었습니다. 기침은 지난 7월 임시총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책임 규명 작업에 착수했고 이번 총회에서 규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원 선거는 둘째 날인 23일에 진행되며 디딤돌교회 김선배 협동 목사와 공도중앙교회 최인수 목사가 총회장 후보로 맞붙습니다. 연이어 열리는 각 교단 총회는 한국교회의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교회 안팎의 목소리에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구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손 목사가 속한 고신총회가 아닌 타 교단 총회장이 공식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입니다. 김 총회장은 총회장 메시지를 통해 손 목사 구속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사역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사법부의 구속 철회와 불구속 재판 보장을 요청하며 교회의 정당한 활동을 범죄시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심을 촉구하며 책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를 출간했습니다. 1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울의 사건으로 본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 출판 기념회에서 박은자 작가는 국가가 불러주는 대로 거짓 증언을 해야 했던 어린 고등학생들, 선생님과 선배들이 감옥에 간 것을 자신들 때문이라고 자책했을 순간들이 마음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한울의 사건은 1981년 기독교 신앙공동체 한울 모임이 반국가단체로 몰려 20여 명의 학생들이 강압적인 수사와 고문, 옥고를 치른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4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은 재심을 촉구하며 과거의 아픔을 오늘의 증언과 다짐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롯데카드가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져진 롯데카드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롯데카드는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업계 5위권 카드 회사로 전체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회원 정보가 유출된 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발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지난달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해 다른 나라로 수출한 물량은 1,894대로 전달보다 321% 증가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4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에 25%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이래 미국발 캐나다향 선적을 중단했는데 양국 간 관세 장벽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고 최적화 차원에서 수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의 경우 9시간 반가량 진행된 소환 조사 후 하루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또 업무상 횡령 등 크게 4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들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중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2023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농산물 할인 행사를 하면서 행사 기간 직전 가격을 올린 후 이를 다시 인하해 할인한 것처럼 파는 꼼수를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할인 지원 사업을 조사한 결과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6개 대형업체 할인 행사에서 할인 대상 품목 313개 가운데 132개 품목의 가격이 할인 행사 직전 올랐습니다. 할인 지원 효과는 소비자가 아닌 업체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3분의 2는 음식점과 마트, 또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가운데 88%는 사용이 완료됐습니다. 해당 금액은 5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을 비롯한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 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고용시장은 다소 위축된 상태지만 청년 채용에 나서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기업들은 이번 대규모 채용을 계기로 인공지능과 배터리, 또 바이오 등 주요 신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미래 인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서 손흥민이 리그 이적 후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미국 유타주 샌디 아메리카 퍼스트필드에서 열린 2025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3골을 넣는 원맨쇼를 펼치며 팀의 4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경기로 손흥민은 미국 리그 이적 후 6경기 만에 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지 시간 17일 고용시장의 하강 위험이 증가한 점을 반영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결정한 뒤 인하 배경에 대해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며 균형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나면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국방부가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외부 간섭에 반대한다는 군사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둥진 중국 국방장관은 18일 기조연설에서 어떤 대만 독립분열 책동도 뜻대로 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외부의 무력 간섭도 좌절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 기간 중 북중 당국자들도 별도로 만나 전략적 소통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진 주북 중국 대사는 전날 대사관에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나 양국 정상회담 성과를 논의하는 한편 교류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외교수장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 현안을 논의하던 시점에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나토 동맹국들이 부담하는 구조도 처음으로 가동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5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2건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주도의 합동 군사훈련에 인도가 참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7일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인도가 EU와 더 강화된 관계를 원하면서도
EU 구성국들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군사훈련에 왜 참가하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U는 인도와 올 연말 타결을 목표로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에 최대 80mm 이상, 강원 영동을 포함한 전국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8도, 제주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잇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교단별로 여성 안수, 정년 연장, 성소수자 연구 등 다양한 현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총회가 한국교회 미래를 어떻게 그려낼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